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출퇴근길 운전하면서 유튜브 사연 들으면서 같이 욕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보내면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씁니다. 매번 사연을 들으면서 청취자의 입장으로 욕하기만 하다가 저의 얘기를 쓰려니 조금 떨리지만 천천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저의 20대는 연애하면서 다 보냈다 싶을 정도로 나름 여러 명과의 연애를 하며 얻은 경험으로 남자 보는 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지냈습니다. 친구들의 연애 상담 조언도 많이 해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고 나니 진득하게 오래 만날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고 나니 가볍고 재미있는 연애가 아닌 내 평생을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호회도 이곳저곳 나가고 들어오는 소개팅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내 남자다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20대에는 나름 화려하게 보냈는데 30대는 초반부터 외로움이구나 할 무렵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그는 2살 연상의 IT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첫인상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에 시원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던 그와는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이었고 다행히 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흰 만난 지 3일 만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는 곳도 멀지 않아 매일매일 만났고 한 달 만났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기 때문이죠. 저희 엄마는 제가 20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다투셨고 서로 참고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될 나이가 되자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와 지내고 있고 아빠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냅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더니 그 사람은 저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꿈꾸는 가정을 자기가 만들어주겠다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생각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연애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일 거라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빠네 어머님, 아버님을 뵙는 첫 식사 자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떨리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환영해 주셨어요.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길래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드디어 아들 장가를 보내는구만. 이쁜 며느리가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불편하겠지만 우리 천천히 지내줘 봐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이니까. 네, 아버님. 서로 어색한 공기를 풀어가며 대화를 하던 도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친정아빠의 결혼식 참여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결혼식 때 아버님이 참석하시나? 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있는데 안 오시는 것도 아니지 않나? 돌아가신 것도 아니니까 참석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엄마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생각은 안 할 수 없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참석 여부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엄마와 이혼 후에 다른 분을 만나 재혼을 하셨어요.
남자친구도 아빠가 재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오랫동안 만나는 분이 계세요. 재혼을 하신 아빠에게 와달라고 하기도 난처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엄마에게도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날 남친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아빠를 부르지 않고 동시 입장할 거냐며, 엄마는 왜 재혼을 안 하신 거냐며 이해를 못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지만 결혼식은 저와 남자친구 둘만 생각할 수 없는 행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빠른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한테도 알려드리긴 해야 할 것 같아서 결혼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축의금을 주고 싶다며 꼭 받아달라고 말씀하시길래 계속 거절할 수도 없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아빠와 통화를 끝내고 계좌를 확인해 봤는데 3천만 원을 보내주신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아빠한테 다시 전화했더니 너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가 못 볼 꼴 보이고 지금도 널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 거에 비하면 3천은 적은 돈이야. 더 주고 싶은데 아빠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이쁜 딸은 꼭 이쁜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 아빠가 주는 이 돈은 다시 주지 말고 너 결혼 자금 하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아빠가 하는 일이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많이 야위기도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무리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결혼 준비로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일단 받아두기로 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어머님이 끝까지 아빠의 빈좌석에 대해 얘기를 하셨지만 별탈 없이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 사람과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남편이 차를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맞다 자기야. 이번에 내 차 바꿀까 봐. 딜러 하는 내 친구 알지? 지난번에 걔 만나면서 차도 보고 왔어. 뭐? 갑자기 차를 바꿔? 그 차 아직 멀쩡하잖아. 우리 결혼하느라 돈도 많이 썼는데 좀 더 타다 바꾸자. 아버님이 3천만 원 주신 거 안 썼잖아. 그걸로 바꾸자. 나 차 바꾸고 싶단 말이야. 어차피 당장에 큰 돈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그 돈 써도 되잖아. 우리 아빠가 주신 돈으로 본인 차를 바꾸겠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다시 돌려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오빠, 아무래도 아빠가 준 돈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신없어서 이제야 얘기하네. 자기야, 그걸 왜 돌려줘? 너 결혼 자금하라고 주신 거잖아. 굳이 왜? 그렇긴 한데 이 돈을 어딘가에 쓰기도 좀 그래. 원래 받았을 때 바로 드리고 싶었는데 정신없어서 잠시 미룬 것뿐이야. 그리고 아빠 요즘 벌이도 좋지 않기도 하고 또 몸도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쓰여.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잘 아시겠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런 것까지라니? 그래도 우리 아빠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원래 나한테 없었던 돈이니까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난 꼭 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멀쩡히 받은 돈을 없다고 생각하자고? 왜? 굳이 또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리고 왜 너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해? 남편이 차를 아빠 돈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기분이 상했는데 왜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고 하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마음대로 결정을 한 건 오빠 아니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차까지 보고 오는 게 어딨어. 나도 결혼해서 차 바꿨다고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자. 아빠한테 돈 받았다고 했던 순간부터 차를 바꿀 생각을 했었던 건가? 이 사람은 차를 바꾸고 싶어서 저랑 결혼한 건가 싶더라고요. 오빠, 내가 결혼 자금으로 돈을 덜 썼어? 아니잖아. 그리고 3천만 원은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야. 명백히 따지자면 내 돈인데 오빠야말로 나한테 상의 없이 그 돈으로 차를 바꾸겠다니. 그게 왜 네 돈이야? 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니 우리 돈이지.
결혼 안 했으면 아버님이 그 돈 주셨을 것 같아? 네가 나랑 결혼하니까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 내 말 틀려? 아빠가 나한테 준 돈이 우리 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니 하루빨리 아빠한테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 몰래 그런 흑심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님께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었던 날이라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대에서 화장하는 제 옆에 서서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나 차 계약할 거야. 이미 마음에 드는 차도 골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3천만 원 다시 돌려드릴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가 멀쩡한 차를 왜 바꾸냐고. 그거 몇 년 안 탔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좀. 그리고 왜 아빠가 준 돈으로 차를 바꿔? 우리 잘 쓰라고 주신 돈이니까 내가 잘 쓰겠다고. 너도 새 차 타면 좋잖아. 어제 상했던 기분을 꾹꾹 누르고 시댁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새 차 타령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를 한 것도 황당한데 말이죠. 아니, 나는 새 차 필요 없어. 그리고 나 오늘 아빠한테 돈 보낼 거야. 계약을 하든 말든 돈은 알아서 해. 야, 너 미쳤어? 대체 왜 그래? 뭐? 야? 지금 야라고 했어? 내가 보기엔 미친 건 오빠야. 납득이 안 되잖아, 도저히. 그리고 굳이 지금 얘기를 꺼내야 해? 차를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나 아직 기분 안 풀렸어. 그래도 시댁 가겠다고 준비하는데 옆에서 또 왜 화를 돋우냐고.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고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시댁에 갈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말했죠. 도대체 왜 그래 정말? 나 오늘 점심 먹으러 못 갈 것 같아. 이런 상태로는 절대 어른들 앞에서 웃는 얼굴로 못 서 있어. 나 지금 아프다고 얘기 전해줘. 죄송하다고 말해주고.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가봤자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그렇게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남편은 위로는커녕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출발해. 그리고 얘는 안 간대. 가기 싫대. 몰라. 끊어. 가서 얘기해.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아니, 내가 못 가게 된 원인이 지 때문인데 밑도 끝도 없이 얘 안 간대 라고 전화를 한 남편놈. 심지어 바로 내 앞에서 보란듯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 절 엿먹이려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벙쪄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너는 내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너 어른들이랑 약속에 그렇게 우습니? 시어머니가 만만해? 남편이랑 좀 싸웠다고 시댁을 안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눈이 퉁퉁 붙더라도 와야지. 요즘 며느리들 되바라졌다더니 정말 기가 차서 원.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말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건 제가 제 기분이 좋지 않아 안 간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주신 돈을 왜 돌려준다는 거야? 결혼식도 안 왔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차피 계속 같이 탈자 바꾸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라고 시댁도 안 오고, 내가 우습니 너? 어머님, 오늘 안 간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왜 아빠가 주신 돈으로 오빠 차를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차 멀쩡하잖아요. 그 차를 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차가 문제가 있어야 바꾸니? 차를 바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있지. 참 젊은 게 말이 안 통하네 정말. 오빠랑 싸운 문제로 어머님이랑도 싸우기 싫어요. 어머님은 오빠랑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시다가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로 별 대화 없이 남편이랑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구정이라 전날부터 가서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친척들 많이 오니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부쳐야 해. 그리고 나물도 손질하고 데치고 해야 해. 할 일 많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할 거야.
남편도 시누이도 아버님도 앉아서 TV 보면서 히히덕거리기만 하고 저만 혼자 바쁘더라고요.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붙이고 있는 전을 남편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쉴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계속 일을 시켰어요. 정말 몸도 힘들고 정신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히지도 않고 얼른 끝내고 엄마한테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함께 티타임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주방에서 쉬고 있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부르시는 소리에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싸운다고 시댁도 안 오고 정말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 그날은. 이번 기회에 너의 그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줘야지. 뭐하고 있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황당해서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거들며 저를 무릎 꿇려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모두 다 시댁 식구들이고 제가 뭐라고 해봤자 손해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나 비참한 마음이 들던지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희가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어? 1년이 되었어? 결혼 초반부터 이게 뭐니?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 너네 아직도 냉전 상태라며? 남편한테 좀 져줄 수도 있는 거지. 어쩜 너도 똑같이 그러고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모든 식구들 앞에서 혼나야 하는 일인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눈물만 주륵주륵 흘렀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차 타령을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차 계약한다고 했는데 완전 체면 구겼어. 언제 계약할 거냐고 매일 연락 오는데 쪽팔려서 진짜.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거들고 다른 식구들도 그냥 쳐다만 볼 뿐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누이야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 그래도 아버님은 말려주실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온갖 잡일 다 하며 쉬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싶어서 이혼할 생각으로 시댁을 뛰쳐나가 친정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혼자 친정에 달려온 저를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엄마는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겪은 상황이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런 건 드라마에서 보던 상황인데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모두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다 끝내고 싶었어요. 결혼했던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문자 하나 띡 보내왔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거 빨리 들어오라고. 자기 차 계약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이죠. 진짜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열받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계약을 왜 나한테 얘기해? 나 아빠한테 돈 보냈어. 그날 돈 보낼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 진짜 너는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그리고 아버님은 그걸 또 받으셨어? 참나, 네가 다시 돌려줄 줄 알고 보내신 거 아니야? 제멋대로인 건 오빠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어? 이해가 안 돼. 차를 못 바꿔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계속 차 타령을 하는지 지겹더라고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를 신혼 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 버릴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깨질 대로 깨져버린 마음은 다시 붙이기 힘들 것 같았고 이 사람과는 그만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오빠 차 타령하는 거 그만 듣고 싶어. 환청이 들릴 정도야. 이혼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해서 번거로울 것도 없잖아? 네 남편 차 바꿔주는 게 그렇게 싫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이혼하셔서 그런가 이혼이 쉽네?
결혼이 참 우습나 봐, 너네 집안은. 뭐라고 했어? 너네 엄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는 너는 너네 엄마 닮아서 성격이 그따위냐? 뭐? 새끼? 야, 너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맞았어. 결혼 생활 이어지면 오빠한테 맞기도 했었겠네? 결혼하자마자 본성이 바로 나오네. 짐은 곧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랑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받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겠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딸 계속 품고 계실 건가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투기도 하는 거지. 애를 잘 타일러서 보내셔도 모자를 판에 이혼이라뇨.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부인 말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다툴 수 있죠. 그런데 김서방과 사부인이 제 딸에게 한 말과 행동이 이런저런 일인가요? 저는 그런 일은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네요.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저희가 못할 짓 했나요? 정말 황당하네요. 저도 제 딸이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혼하길 바래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여자가 이혼하면 시선이 곱지 않은 거 사부인이 겪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 여자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요. 엄마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한테까지 함부로 말하는 시모. 하루빨리 이 인연을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챙기러 신혼집으로 가야 했는데 혼자 가기엔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다행히 아직 남편은 없었고 친구들과 캐리어에 짐을 하나씩 옮겨 담았습니다. 여기 있는 가전 가구들은 어떻게? 지금 다 옮길 수도 없고 설마 두고 갈 건 아니지? 당연히 챙겨갈 거야. 근데 엄마 집에도 둘 공간도 없고 이 큰 짐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아, 고민이네. 뭘 걱정해. 당근마켓 있잖아. 저렴하게 올리면 산다는 사람 많을걸?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짐 정리하고 있어. 그렇게 한참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얼씨구, 진짜 뭐하냐? 이거 주거 침입 아냐?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마저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 거의 새 제품 컨디션이라 저렴하게 올리면 금방 팔릴 거야. 친구가 찍은 사진들 보며 얼마에 올릴까 고민하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끼어들더라고요. 잠시만, 당근마켓에 뭘 올려? 여기 있는 가전 가구들 다 내가 산 거잖아. 가져가기엔 짐이 많아서 당근마켓에 싸게 올려서 팔려고. 두고 갈 순 없잖아? 오빠 좋은 일 시키는 건데? 하,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그렇게 따진다고 치면 너 여기에서 지낸 비용 줘야지.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줄게. 확실하게 해야지. 요즘 평균 호텔 1박 비용이 얼만지 확인해서 보내. 야, 그냥 당근에 올리지 말고 그냥 둬. 내가 그 금액에 사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나도 다시 사야 하는데. 어? 그럴래 그럼? 안 그래도 하나하나 거래하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옮기지 않아도 되고. 금액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바로 돈 입금시켜. 본인이 사겠다고 하길래 잘 되었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마저 남은 짐을 싸고 있는데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뭐라고 하더라고요. 듣는 채도 안 하고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끝까지 징글징글하다며 혀를 찼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침 회사도 바쁜 시기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남편한테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계좌를 봐도 입금된 내역은 없었어요. 이거 가만두면 입 싹 닫고 절대 돈을 안 보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정말 싸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엄청 왔습니다. 구매하겠다는 분들 중 한꺼번에 구입하고 싶은 사람이 계셔서 그분과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조율해 구매자를 만나서 무사히 거래를 완료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자식이 집에 없을 시간이라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집이 비워질 때마다 웃음이 나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을 보고 황당해할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날 거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한잔하려고 만났습니다. 술도 너무 달달하고 기분도 최고로 좋았죠. 친구들이랑 그놈을 안주 삼아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자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뭐가? 너 설마 집에 있는 물건들 다 팔았냐? 지가 사겠다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길래 계속 가만히 있다가는 돈 못 받을 것 같아서 팔았어. 그러길래 돈 빨리 보내줬어야지. 너는 나한테 돈을 받고 싶냐? 어? 그동안 만났던 정도 없어? 진짜 대단하다. 그걸 또 팔았어? 와, 우리 사이? 도대체 무슨 사이죠?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달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지? 게다가 엄청 싸게 가격도 해드렸는데 그쪽이 안 주셨잖아요. 심지어 한 달 동안 무단으로 사용까지 하고. 진짜 너무하다 생각 안 드냐? 너무한 건 오빠랑 오빠네 가족이지. 나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술 한잔 중이거든? 그럼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 기분 망치게 하지 말고 끊어. 전화를 끊고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참 즐거웠는데 말이죠. 서류도 처리할 것도 없어서 깔끔하고 이제 나는 자유가 되었는데 그 뒤에 휘몰아쳐 오는 여러 감정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내 자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한테 티 안 낸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그 우울한 감정들을 눈치채셨는지 매일매일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아저씨한테도 말했는지 아저씨도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 주시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오실 때도 있었고 인기 있는 뮤지컬 공연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웃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엄마와 아저씨 덕분에 힘든 감정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식도 나처럼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랑 셋이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 도중 아저씨 아드님도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 곧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이혼해서 아들 혼자 키우는데 우리 아들도 처가에 무시당할까 봐 걱정되네. 혼자 키웠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는데. 아저씨, 그런 사람들 흔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괜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면 난 절대 결혼 안 시킨다. 한참 신나게 수다 떨다가 아저씨는 화장실에 가셨고 엄마랑 해외여행이나 갈까 하고 계획을 짜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아저씨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지 벨소리가 울렸죠. 액정을 확인해보니 아드님이더라고요. 아들이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화면에 설정해 놓으셨는지 커플 사진이 뜨길래 슬쩍 쳐다봤는데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제 전 남편의 동생, 바로 전 시누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시누이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할 때 시모가 너희 둘은 하필 이혼한 가족만 골라 만나냐고 한마디 하셨던 게 기억이 쓱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가씨한테 별말 안 한 이유는 현재 아저씨가 유통업 운영을 하시는데 사업이 꽤 잘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업을 아드님이 물려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시모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자기 딸 사모님 되는 거냐며 입이 귀에 걸리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순간 기회다 싶었어요. 그날은 아저씨한테는 일단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갔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몰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 하던 찰나에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아드님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던 저는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식사 시간이 끝났는지 아저씨와 아드님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이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아저씨한테 달려갔죠. 아저씨!
아이고, 우리 영주. 우연히 만나니 더 반갑네. 친구들 만나러 가는 중이니? 아저씨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고 전 시댁 식구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처럼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너?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남편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저의 손목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남편을 아저씨가 제지해 주셨죠. 뭐 하는 거예요? 내 딸 같은 아이한테. 아저씨의 발언에 전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고 전 시모는 놀란 토끼눈이 되었어요.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저는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전 시댁 식구들이에요. 뭐?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순식간에 화난 얼굴로 전 시모를 째려봤습니다. 사돈어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눌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오늘 나누었던 결혼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아니,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들, 일단 너 집에 먼저 가 있어라.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아저씨와 함께 가는데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저씨랑 엄마랑 근교 드라이브 가기로 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전 남편과 그 식구들이 친정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년아! 문 열어!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막 흔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안 나요? 당신 미쳤어? 나쁜 년, 내 아들 인생 망친 것까지 모자라서 내 딸 인생도 망치려고 해? 내 딸한테 왜 이래요? 이거 놔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드렸죠. 전 시모의 비명소리에 뒤에 있던 두 자식놈들도 합세해 순식간에 현관은 난리가 났었어요. 그 순간 엄마와 저를 데리러 온 아저씨가 사자후를 질렀습니다.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엉망진창이 된 엄마와 저를 살피고 나서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버님, 오해해요. 시누이는 울면서 아저씨께 매달렸어요. 아저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 얘기했습니다. 대체 어떤 게 오해라는 거지? 그리고 누가 아버님이야? 헤어지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전달 못 받았나? 저 못 헤어져요. 사돈어른,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쩔쩔매며 아저씨께 해명하려고 하는 둘을 보니 우스웠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들을 얘기 없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여기에도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의 말에 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시누는 아저씨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고 울며불며 사정하는데 아저씨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으니 어머니 모시고 가. 이렇게 해봤자 내 마음은 변함없다. 남의 집에 찾아와 행패 부리지 말고 다신 오지 마. 결국 셋은 더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난리법석인 와중에 그 자식은 한마디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고 말도 잘하더니 너무 조용해서 그 자리에 없는 줄 알았지 뭐예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뒤 제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전 남편, 전 시누이, 전 시모가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그래도 처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잖아. 대화도 잘 통하고 정말 좋았는데 그치?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개소리 말고 끊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낯짝인 건지 웃기더라고요. 떨어질 것도 없는 정이 더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막말할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시누이 결혼시켜야 하니 절 다시 잡으라고 얘기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시모와 전 시누가 집에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정말. 어? 어차피 서류상으로 결혼도 이혼도 아니니까 다시 우리 아들이랑 잘해보면 안 되니?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어차피 오빠 서류상으로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님 다 계시고 오빠 차 바꿔줄 수 있는 여자분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니? 나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던 거 알아. 내가 사과할게. 어? 제가 이혼한다고 할 때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면서 이혼하면 보는 시선 곱지 않다고 비꼬시더니 잘 사는 사돈은 놓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아버님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요즘 남친도 저한테 어찌나 차가운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가씨가 이렇게 저한테 관심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동안 많이 서운했죠? 언니, 제가 뭐 기분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다 말해줘요. 연락 한 번을 안 해서 번호조차 몰랐던 신우이도 자기 꼭 결혼해야 한다며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를 수십 통 보내서 번호를 바꿔야 하나 깊은 고민까지 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저한테 했던 말이랑 행동들이 없던 걸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보내준 돈으로 아들 차 안 바꿔준다고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생각 안 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늙은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니? 네 마음이 풀린다면 무릎 꿇는 것쯤이야 할 수 있어. 언니, 저도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언니. 제발요. 무릎 꿇겠다며 도와달라고 하는 둘에게 잘 됐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진짜로 꿇으라고 할 줄은 몰랐는지 조금 당황해하더니 진짜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둘이 무릎 꿇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두 분 다 돌아가세요. 저 너무 피곤해서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둘을 돌려보내고 그날 밤 간만에 정말 꿀잠 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연락해 그 둘이 계속 찾아와 괴롭힌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다신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혹시나 또 찾아오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셨죠. 그 이후 전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결국 전신우 결혼이 완전 무산되니 전시모가 매일 제게 전화로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너같이 심보 고약한 애는 처음 봤다. 나쁜 년,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네가 뭔데 우리 가족들 인생을 망쳐? 내가 너 매일 처조할 거야. 알았어? 어? 남의 인생 망쳐놓고 넌 잘 살 것 같냐? 너 같은 애는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라고 받아준 게 한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녹음을 해놨고 문자로 보내시면 캡처를 했습니다. 나중에 모아보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란 말 알지? 내가 뭘 어쨌다고 매일매일 괴롭혀? 나 너네 엄마가 나한테 한 톡언들 다 캡처하고 녹음해서 가지고 있어.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오빠가 다른 여자들 만나거나 신우이가 새로운 남자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집 보내서 어머니 실체 밝힐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 해. 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전화를 끊고 어머님이 했던 폭언들에 대한 자료를 남편한테 보냈습니다. 또 연락 오면 이 증거들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겁먹었는지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진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시댁 식구들이랑 끝내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되었어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 여자분 인생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 연락처를 지인을 통해 알아내어 전 시모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와 전화 녹음 파일을 죄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정한 척, 배려 있는 사람인 척 했지만 결국에 검은 속내를 들켜버린 그 사람과 우리 엄마 재혼 못했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빠 돈으로 자기 아들 차 안 사준다고 나를 괴롭혔던 시모까지. 평생 그렇게 못된 심보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그 가족들이 찾아올까 싶어서 엄마랑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핸드폰 번호를 둘 다 바꿨고요. 아, 엄마와 아저씨는 여전히 잘 만나고 계십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아빠도 매우 분개하셨고 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주신 3천만 원으로 인해 그 사람들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되어 빨리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언젠간 드러날 모습이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행운이었다 싶더라고요. 애라도 생겼거나 혼인신고라도 했었으면 더 골치 아프고 오래 걸렸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지나고 나니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인생 액땜한 셈 치고 있어요. 이젠 저한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뭔가 단단해지고 이제 정말 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저는 요즘 20대 때 연애하느라고 못 갔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승진도 해서 연봉도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장기 근속 보상으로 리프레시 휴가가 있어서 유럽 쪽으로 길게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 가서 뭘 할까 일정 짜는 게 꽤 재밌더라고요. 이 좋은 걸 연애하느라 왜 못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라도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당해보니 연애 생각은 다신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대로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긴 사연인데 재미있게 들어주셨을까요? 같이 분노해 주시고 같이 속 시원해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